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실상 축제 분위기를 막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상자산 시장은 그것과는 완전히 좀 반대된,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시장이 언제 또 반전을 하게 될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하원에요. 워런 데이비슨 의원이 이 갠슬러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이 트위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 가장 속 시원한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 상황을요, 좀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인기 있는 채널이 아닌데 지금 카카오톡에 가 보시면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사칭하고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채널은 친구가 500명이 넘고 막 그래요. 300명이 넘고.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담 채널들을 공식적으로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이 크립토 연구소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제가 설명에 남겨드리는 크립토 트렌드랩 커뮤니티 3개가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절대로 사기에 당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지수들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요, 무려 지난해 4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다우 지수도 이제 올해 4월 28일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개별 종목들을 봐도요. 지금 빅테크들이 전부 다 파란불이 들어왔죠. 이거는 분명히 금리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전망이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려 1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역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파란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무려 6%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이제 피보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들 속에서 은행주들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CPI, PPI가 발표되고 이게 장기적으로도 이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CPI 결과에 따라서 연준이 6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사실 지배적인 전망은 6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7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이게 좀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근데 이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7월도 사실은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지금 어제 50% 초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6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의 CPI 발표가 오늘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PPI, 그리고 새벽에 FOMC 상명서와 기자회견이 있고,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상자산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의 등락이 좀 있긴 했는데 결국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는 뒤에서 차트를 다시 확인하시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18%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은 0.65%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합세에 가까웠고요. 나머지 코인들도요, 좀 큰 폭의 하락들은 이제 멈추고 시장이 진정세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너스도 지금 49%를 경계로 해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49.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공포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45이고요. 지금 피어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CVD 차트가 어제와 대비해서 큰 폭의 변화는 없었는데 약간 미묘한 변화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뚜렷한 매수벽은 25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로 지금 25.3K 부근에서 또 하나의 지금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요, 이 지금 지지 구간이 조금 더 상향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더 상승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벽은
가격은 여전히 30K에서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8K에서도 지금 매도벽이 조금씩 뚜렷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상의 분석으로는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승세가 조금은 지금 살아 돌아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 CVD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갈색 고래, 가장 큰 고래는 여전히 시장을 관망하면서요, 지금 매물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다른 고래들, 지금 보라색 고래와 지금 빨간색 고래, 그리고 녹색 고래는 매물을 다 던져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격이 깜짝 반등할 때 지금 빨간색 고래가 지금 큰 물량을 좀 나름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매물을 다시 던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작은 고래인 주황색 고래만 이 지점에서 지금 조금씩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굉장히 바닥에 가깝다라고 이 고래는 판단을 하고 바이더 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시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크립토 자산 상품은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8주 연속으로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이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주간 빠져나간 금액이 대략 4억 1,700만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5,16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이더리움은 그 규모의 시가총액 규모에 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자, 3,560만 달러가 나간 거죠. 그리고 숏 상품도요, 지금 110만 달러가 순유출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난주에 자금이 유입된 건요, 이 라이트코인과 솔라나, 리플 정도가 지금 소량이 지금 유입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한 70만 달러, 뭐 30만 달러, 50만 달러 정도의 규모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검색량이요, 2020년 이후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검색량은 2022년 약세장 이전부터 감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 FTX가 파산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굵직한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좀 늘어났었는데 2023년 들어서 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은 2023년에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돌아오지 않았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암호화폐 지금 산업이 미국의 파산 공세에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관심도는요, 지금 2019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이제 형성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그 관심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고 이 시장에서 어떤 자본들의 어떤 흐름들이 좋아지면은 다시 이제 관심받는 사이클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빈후드에서요, 5월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암호화폐 거래량이 무려 43% 전월 대비 43% 감소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68% 감소했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US의 마켓 뎁스 시장 깊이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바이낸스가 기소를 당했을 때만 해도 좀 깜짝 내려갔다 반등을 했습니다. 뭐 이건 일시적인 걸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 흐름이 완전히 더 가속화되어 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78% 가까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락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마켓답스가 내려간다는 건요, 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슬리피지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건요, 바이낸스 US의 어떤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토로 같은 경우도요, 미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SEC가 증권이라고 규정한 코인들의 거래를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대시와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매틱에 대해서 일단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루곤 체인에 따르면요, 계속해서 이 거래소로 엄청나게 많은 알트코인들 물량들이 좀 막 날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세력의 장난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시장은요, 사실은 세력의 장난질이 굉장히 많이 통하는 시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규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행보들에는요, 굉장히 큰 기관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본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전혀 못하는 행동들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시장이 SEC의 공격에 의해서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런 틈들을 무조건 이용을 하거든요. 호재가 있으면 그 호재를 더 증폭시키고요.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를 더 증폭을 시켜서 기습 작전을 하는 게 이 고래들, 이 세력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이 투자의 저변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면 이 세력과의 어떤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세력은 정보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개미들, 이 새우들을 압도합니다. 자금력은 더 압도하죠. 자, 그러면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무얼로 이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 거죠? 네, 바로 이길 수 있는 게요. 정말로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만큼은요. 이 개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들은요,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엄청난 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투자금들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죠. 하지만 개인들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내 수익이 얼마다라는 것 갖다 시시각각 보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요,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투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시간의 개념을 갖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투자가는요, 시간의 개념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이죠. 트레이더는 어떤 시간의 긴 흐름을 이용하지 않고 짧은 시간 차익을 내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을 투자자라고 보통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의 어떤 차이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요, 지금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거래소로 이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 드렸던 건데, 지금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물량들을 지금 거래소로 보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건요, 이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겁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번 사태, 이 SEC의 공격에 놀래가지고 이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많이 송금한 어떤 세력들이, 코호트 그룹들을 한번 봤더니, 쇼텀 홀더들이 거의 76.4%, 거진 80% 가까이 되는 거고요. 롱텀 홀더들이 움직인 비율은 고작 1.9%밖에 안 된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롱텀 홀더들이 얼마나 이 시장을 굳건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죠. 네, 이거는 다른 데이터들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공급이 마지막으로 활성화됐던 그 밴드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롱텀 홀더들은 정말로 많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1년 이상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게 68.4%이고요. 2년 이상도 55.5, 3년 이상도 40.1, 그리고 그 이상 5년 이상도 28.9%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요, 장기 홀더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동성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체인 데이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불장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장기 보유자들의 이익이 정말 손실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2.4배, 손실보다 이익이 2.4배가 높다는 거예요. 한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불장이 왔던 그 시기에 이 규모가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거의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수치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여러분, 유동성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동성이 돌아오는 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올해 초에 갑자기 가격이 깜짝 반등했을 때 그 유동성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오리라고 예측했던 분들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을 보겠습니다. 네, 하원 의원이죠. 워런 데이비슨이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SEC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드디어 제출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 자본시장은 포갑적 위원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 그래, 갠슬러가 너가 지금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보호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권력 남용을 해결하고 앞으로 수년간 시장에 가장 이익이 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해당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게리 갠슬러 위원장을 해임해야 된다. 네, 이거는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미국의 전 SEC 의장도요,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갖다 이렇게 옥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상승에 좀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SEC가 어떠한 자산을 증권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해당 자산이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SEC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리플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종사자들이 SEC의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정당한 행위라는 겁니다. SEC가 마음대로 칼춤을 춘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국영은행이에요. 뱅크 오브 차이나 인터내셔널이요. 중국 금융기관 최초로 토큰화 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발행을 한 거냐 하면은 홍콩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2억 위안 규모의 디지털 구조화된 채권 발행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채권을 갖다가 이 중국이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홍콩을 중심으로 한 이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 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는 게 사실상 100%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관점을 소개해 드리면서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6K를 하회해서 25K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지선이 25.2K를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 한번 터치를 하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동평균은요,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반대로 지금 이 RSI 같은 경우는 살짝 고개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강세 다이버전스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다이버전스가 양전환을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속이 되면은 매도 압력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어제와는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불리시한 세력들은요, 20일 EMA, 20 지수이동 평균이 지금 현재 26.6K 부근인데요. 이 위로 가격을 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하강 채널의 저항선까지 잠재적인 랠리를 시도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30K, 32K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가격이 20 EMA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약세가 계속해서 이 매도 압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세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버티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5.2K에서 만약에 이 G 테스트가 무너지게 되면은 20K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지금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6월 11일에 회복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반등이 좀 얕았다라는 거는 약세가 여전히 만만치 않게 매도세를 던져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세가요, 1700달러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림으로써 지금 포지션을 더욱 강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가 1600달러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은 지지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폭이 1352달러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 한 번 더 1700달러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요, 1778달러 저항선 위로 상승하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동평균선 위로 지금 상승하는 랠리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장이 뭔가 좀 극적으로 전환이 되면 저도 방송을 할 때 좀 재미있게 뭔가 힘차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분위기여서 뭔가 좀 객관적인 내용들을 전달 드리다 보니까 나름 어두운 얘기들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게 늘 좋을 때만 있고 늘 나쁠 때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객관적인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걸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지만 적절한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